역이용하면 오히려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곧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우루과이 감독이 누구고 남미 예선에서 어땠고 뭐 이런 지루한 얘기 다 빼고 핵심만 알았어 그래. 자, 먼저 우리가 공략해야 될 점부터 알아볼게요. 풀백 뒷공간. 자, 우루과이는 양쪽 풀백이 높게 전진해서 공격에 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비하다가 볼을 뺏었을 때 그 풀백들의 뒷공간이 노출되겠죠. 우리는 그 공간을 빠르게 공략해야 돼요. 물론 우루과이가 그 풀백 뒷공간을 그냥 놔두는 건 아닙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베시노라든가 윙포워드인 펠리스트리 이런 선수들이 바로 커버를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아주 빠르게 전환하면 그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거기 공략하면 어떻게 돼요? 고딘 같은 느린 센터백을 측면으로 끌어내고 황의조나 이재성 같은 선수들이 중앙으로 침투해서 골.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루과이 왼쪽 측면에 누네즈 그리고 올리베라가 나온다면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둘 다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뒷공간을 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베시노. 자, 우루과이에 베시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근데 이 선수를 노리면 좋아요. 뭔 얘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루과이는 중앙에 3미들 혹은 2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빌드업 패턴은 비슷하긴 해요.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에 끼고 그 앞쪽에 대각선 패스 각도 만들어서 전진한다고. 이 빌드업 과정에서 뱅탄쿠르, 발베르데 중심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공간을 창출해가지고 전진하는 거야. 근데 이 두 선수가 개 잘해요. 좀 잘하는 게 아니야, 개 잘해. 그래서 우리 미드필더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들 따라다니다 보면 공간이 열릴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센터백 앞 공간을 사수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우루과이가 빌드업을 오지게 잘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노려볼 게 베시노 선수입니다. 이분도 물론 훌륭한 미드필더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뱅탄쿠르, 말베르데보다 그나마 볼을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상대가 빌드업을 한다? 그러면 베시노한테 볼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박 시계 걸어. 그리고 베시노로부터 나오는 패스를 커트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격하는 거지. 뱅탄쿠르의 급발진. 자,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중원에 있던 뱅탄쿠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친 듯이 압박하는 경우 막 골키퍼한테까지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튀어나가서 전방 압박해서 골키퍼가 킥을 하게끔 유도하려는 거죠. 볼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근데 우리가 뱅탄쿠르의 이 급발진을 역이용하면 오히려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뱅탕이가 튀어나온다? 김승규 골키퍼가 멀리 걷어내지 않고 짧게 줘서 풀어 나온다. 그러면 앞에 넓은 공간이 있다. 역습처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김승규 선수의 침착함이죠. 우리가 골키퍼를 활용한 빌드업 계속 연습해 왔으니까 해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앙에 찌르는데 뺏기면 큰일 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략해야 될 점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마인드 게임. 마인드 게임이 뭡니까? 심리전이죠. 우루과이 선수들이 심리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심판 안 볼 때 유니폼 잡고 시비 걸고. 특히 수아레즈 선수가 있죠. 지금은 나이가 좀 있는데도 최근 경기 보면 상대 선수한테 끊임없이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아레즈는 또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본인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뒤에 우리나라 수비수가 오는 걸 봐. 그리고 힘을 빼고 있어. 와서 부딪히면 넘어져. 아니면 우리나라 선수 팔꿈치가 수아레즈 뭐 어깨 쪽에 살짝 닿았다. 그러면 얼굴 붙잡고 쓰러질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짜증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싹 잊고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심판한테 항의할 건 해야겠지만 중앙으로 모는 압박. 자,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인데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9경기 2실점밖에 안 했어요.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방 압박을 할 때 4-2-2-2 이런 형태로 서면서 상대가 볼을 중앙으로 전개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리고 볼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큰정우영 선수한테 볼이 가면 미친 듯이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패스를 끊어서 여기서 바로 공격.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방 빌드업 할 때 볼을 측면으로 전개시켜서 요 선수들을 적당하게 측면으로 분산시켜야 돼. 그리고 중앙에 볼 집어 넣을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역습. 자, 이 그래프가 뭐냐? 이번 월드컵 남미 예선 때 우루과이의 공격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Y축은 시퀀스당 패스 숫자, X축은 전진 속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는 시퀀스당 패스가 많죠. 그리고 전진 속도가 느립니다. 즉 패스 많이 돌리는 빌드업 축구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루과이는 어떻죠? 패스 숫자가 적고 전진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우루과이 볼도 겁나 잘 찹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습이 겁나 매섭다는 뜻이죠. 볼 뺏으면 공격 겁나 빨리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하다가 뺏기면 너나 할 거 없이 미친 듯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드필드에서 파울로 끊어야 되고. 우루과이에 이 넬라 크루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은 모우라랑 좀 닮았는데 역습 상황에서의 판단력, 패스 퀄리티 이런 것들이 모우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양쪽 측면 공격. 자,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누네즈 선수가 왼쪽 측면에 나온다면 1대1 돌파를
과감하게 시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루과이의 오른쪽 풀백에 바렐라 선수가 나온다면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 오른쪽 수비는 누네즈의 돌파에 대비해서 잘 쳐줘야 되고 우리 왼쪽 수비는 이 얼리 크로스에 대비해서 잘 튀어나가야 될 겁니다.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스로인 공격. 우루과이는 파이널 서드에서 스로인이 나면 이것도 세트피스로 인식을 해요. 그냥 대충 던져서 소유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자꾸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남미 예선 때 베네수엘라전, 칠레전, 그리고 최근 캐나다와의 친선전에서 스로인에 의한 골을 넣었어요. 패턴은 대략 이렇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수아레즈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리턴 내거나 돌아서서 반대로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 우리 수비수들이 이걸 잘 의식을 해야 될 겁니다. 발베르데와 아라스카에타의 오른발. 발베르데 다들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고 현폼으로 치면 거의 전 세계 1, 2등 안에 듭니다. 근데 이 선수한테 오른발 슈팅 각 주잖아요. 진짜 잣됩니다. 이 슈팅을 수비수가 만약에 머리로 걷어냈다 그러면 5분 누워 있습니다. 진짜예요. 보통 레이저 슈팅이 아니야. 자, 물론 발베르데 선수 왼발 슈팅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왼발로 때리게끔 만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브라질의 플라멩고에서 뛰는 아라스카에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오른발잡이거든요. 근데 박스 안에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컷백. 요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수아레즈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때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경기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가 질 거라는 예상이 팽배하지만 축구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선제골을 넣자고요. 선제골 넣으면 승률이 70%라니까 일단 해보자고. 물론 우리가 먼저 먹히더라도 우리한테는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